안녕하세요. 베스파이스트 점장 안용준입니다. 오늘은 LX125 유로5 2023년식에 대해서 기능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출고하실 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LX125를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차량에 대한 기능 전반적인 설명들이 다 들어가실 겁니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희 브랜드 이제 베스파는 전 모델이 이모빌라이저라는 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란 해당 키에 칩이 들어가 있고 차량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칩이 안테나에 수신이 되어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뜻하는데, 키를 보시면은 갈색 키와 파란색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으실 겁니다. 갈색 키는 더 두꺼운 만큼 더 중요한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칩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파란색 키도 칩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이 따로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이 안쪽에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파란색 키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고요. 갈색 키 같은 경우는 집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갈색 키는 파란색 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칩이 들어가 있는데, 파란색 키는 그런 능력까지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파란색 키를 쓰시다가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갈색 키로 시동을 걸어 저희 베스파 이스트로 방문을 해주시면 이 칩이 있는 이 키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갈색 키로 인식을 시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갈색 키가 칩이 외부로 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출되는 칩은 절대로 열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칩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셨다가 빠지게 되면은 칩이 너무 조금해서 떨어진다면은 찾기가 너무 어려울 거니까 분실에 유의하시고, 그 칩이 없다면 이 키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색 키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더 이상 키 복사를 하실 수가 없을 뿐더러, 혹시라도 파란색 키까지 모두 다 분실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차량에 ECU라는 전자장비를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서 키박스까지, 키 아세이까지 전부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키 보관에 유념을 가지시고 갈색 키는 집에 보관을 해주시고 이 파란색 키만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의 계기판 쪽 경고등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키 온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 모든 전자장비들이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제 보시면 계기판 쪽 연료 펌프 경고등과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 ABS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동을 걸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깜빡이며 점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연료 펌프 경고등과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은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게 된다면 시동이 차단되면서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은 다시 점등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연료 펌프 경고등은 다시 점등하지 않고요. 무조건 키가 온이 되었을 때, 시동이 걸지 않았을 때만 점등이 되게 되는데, 이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고객님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점등이 되게 된다면 엔진과 이제 연결이 되는 센서들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 PADS라는 저희 베스파 전용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해봐야지만이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면 저희 베스파 이스트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 단 이 경고등이 뜨고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고객님께서 이 연료 펌프 경고등이 혹시라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점등이 되어 있게 된다면 고객님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엔진 경고등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제 엔진 센서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센서들이 무언가 하나가 오류가 있어서 점등이 되게 된 건데, 혹시 신호 대기 중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거나 시동이 계속 꺼지거나
하시는 경우가 아니시라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편하게 운행을 하시고 저희한테 전멸이 되지 않는다면은 방문을 주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압력 센서 경고등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려 있는데 이마저도 점등이 되게 된다면 이런 빨간색들은 위험한 경고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경고등은 시동이 걸려 있을 때에 혹시 점등이 되어 있으면 운행을 하시지 말고 저희 쪽으로 즉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체크를 받길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ABS 경고등 같은 경우는 주행을 시작해서 시속 5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전멸이 될 것이고, 신호 대기를 하실 때에는 깜빡깜빡 한다는 뜻은 현재 작동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작동을 할 시에는 이 경고등은 전멸이 될 겁니다. 모든 경고등들이 다 전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그마한 LCD 창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그마한 LCD 창의 맨 위쪽은 주유 게이지고요. 이 검정색으로 주유를 하시게 되면 차게 됩니다. 한 칸당 1리터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탱크 용량은 8리터지만 칸은 7칸입니다. 7칸이 이제 총 7리터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칸이 떴을 때 주유를 5리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적당하게 주유가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 아리카는 토탈 적상거리인데요. 토탈 적상거리에서 오른쪽 스위치 중 모두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요, 한번 짧게 누르시면 트립 A와 트립 B가 나오는데, 해당 트립은 미터 단위로 이제 고객님이 거리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해당 트립에서 길게 누르신다면 0으로 리셋이 됩니다. 정확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밑에 하단은 시계입니다. 시계는 여기 모든 스위치를 다시 토탈 적상거리로 맞춰 놓고 길게 눌러 주신다면 시계가 깜빡일 건데, 이 상태에서 한 칸씩 눌러 시계를 실을 맞추고 길게 눌러서 다시 분으로 넘기시고 분도 맞추시고 그 뒤에 길게 눌러 주신다면 세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시계는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위치 쪽을 한번 알아볼게요. 스위치 쪽은 LX 모델의 경우 방금 모든 스위치는 설명드렸고,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 스위치인데, 그러면 이 스위치가 왜 있냐? 과거에는 LX 모델에서 이 스위치가 라이트 온오프 스위치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정법으로 인해서 라이트 온오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는 항시 켜져 있는 상시 점등이기 때문에 라이트 온오프 스위치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단의 이 스위치는 스타트 스위치, 시동을 거는 스위치겠죠.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상향등, 하향등 스위치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계기판 쪽 이제 상향등, 경고등이 점등이 됩니다. 상향등은 평소에는 켜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향등으로 두시면 되고요. 좌측, 우측 턴 시그널을 이제 조작하실 수 있는데, 턴 시그널 경고등 같은 경우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경고등은 좌우를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표시등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 이제 구분짓지 않고 이제 너 턴 시그널 켜져 있어 라고만 알려주는 그런 경고등이기 때문에 비상등은 따로 저희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 때는 가운데 버튼 눌러 꺼주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이제 크락션 존재하고 있고요. 스위치는 이렇게 다 설명드렸고, 편의장치는 이제 차량의 키 클로즈에서 키를 밀어주시게 된다면 이 앞쪽 글러브박스 수납함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글러브박스 수납함 안쪽에는 USB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USB 충전 포트는 키 온 시에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신 후에 다시 눌러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키 온이 되어 있을 때에도 누르면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키가 클로즈에서 빠져 있을 시에도 손으로만 키 박스를 누르시게 된다면 이 수납함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수납함은 어떻게 잠그냐? 바로 핸들을 왼쪽으로 해서 키를 왼쪽으로 돌리는 핸들 락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앞 수납함을 잠글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주차를 해 놓으실 시에는 항상 상시 핸들 락을 잠가 두셔서 도난 방지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트 안 러기지 박스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시트는 LX 모델의 경우 키를 꽂아 왼쪽으로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러기지 박스 안쪽이랑 내부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퓨엘 탱크, 이제 주유 탱크가 존재하고요. 이쪽은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수납 공간에서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수납 공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짐을 적재하실 때 너무 많은 짐을 넣으시고 시트를 억지로 닫으시게 된다면, LX의 경우 이쪽 시트 키 실린더 보시면 케이블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당겨져서 잠기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끊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저희도 시트를 열려면 억지로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에도 손상이 갈 우려가 굉장히 크고, 여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 수납은 적당히 하시고 시트가 자연스럽게 닫힐 정도만 꼭 수납을 해주세요.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쪽에 점검 라벨이 항상 붙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점검 라벨은 항상 주유를 할 때 보이게끔 이쪽에 부착이 되고 있으니 항상 저희 점검 시기 잘 체크해서 고객님의 적상거리와 대조해서 미리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에도 항상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 점검 시기 때 고객님 차량 소모품 그리고 뭐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서 점검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정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특이사항과 점검 시기 저한테 예약을 해주시면 빠른 예약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모든 신차에는 기본 OVM 공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OVM 공구에 배터리를 탈부착하실 수 있는 공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OVM 공구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차량을 주차를 해 놓으실 경우에 계기판 쪽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계기판 쪽 보시면은 이모빌라이저 코드 경고등이라고 하는 경고등이 반짝반짝 하게 됩니다. 이 경고등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키의 칩과 안테나가 인식이 돼야지만 전멸을 하는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평소 주차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 경고등은 깜빡깜빡이면서 이제 이모빌라이저 신호 경고등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를 잡아먹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키 온을 했을 시 이 경고등은 전멸을 해서 인식이 됐다고 알려주는데, 혹시라도 이 빨간색 경고등이 점등을 하게 되면은 이모빌라이저 칩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칩이 이상이 생겼건 안테나가 이상이 생겼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할 사항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이 이모빌라이저 코드 경고등이 전멸이 되었는지,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를 잡고 버튼을 누르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는지, 이렇게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 시동이 안 걸리게 된다면 저희 쪽으로 즉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유선으로 체크해 볼 사항이 있다면 체크를 해봐 드리고, 안 되겠다면 탁송으로 이동을 하여 매장에 입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신차 출고하시는 모든 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신차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타이어도 새거, 브레이크도 새거, 머플러도 새거, 모든 것들이 새거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만찬을 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신품 패드, 신품 캘리퍼 모든 것들이 새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동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 100m 앞에 설 거라면 잘 듣는 기준으로 뭐 50m 전부터 브레이킹을 한다면 신차 때에는 조금 더 멀리서부터 예측을 하셔가지고 제동에 조금 더
멀리서부터 제동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미리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신차들은 이제 신품 타이어가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팅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조금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하실 때에도 조금 더 천천히 슬로우하게 주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차기 때문에 머플러 촉매가 타는 냄새가 좀 날 거예요. 일명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차 냄새라고도 합니다. 조금 역하고 조금 타는 듯한 냄새들이 신차 때에만 맡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냄새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를 운행을 하시게 되거나 뭐 많이 안 타시게 된다면 최장 일주일도 이제 이 냄새는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차 냄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혹시라도 뭐 역한 냄새가 난다, 그럼 내가 신차를 샀구나 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연기가 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면 저희 매장으로 다시 와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차량에 더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확히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베스파 타시고 즐거운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용준이었습니다. 안녕. 자, 일단 키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키는 저희 브랜드 베스파가 여러분도